안녕하세요. 영양학자 및 건강관리사 김장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식물영양소가 유전병 스위치를 끈다라는 후천 유전학하고요. 현재 건강과 3년 후에 내 건강을 미리 체크해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다면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강좌를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시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한 8대 필수 영양소가 무엇일까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러니까 50대 후반부터는요, 이 3대 영양소를 배웠을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또래는요, 5대 영양소를 배워서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노트에는요,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물 해가지고 8대 필수 영양소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국가에서 잘 먹지 않으니까 반드시 섭취해라라고 국가가 지정한 영양소예요. 그럼 이거는 먹지 않으면 질병이 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상하게요,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먹을 것이 풍족해지는데 가면 갈수록 부족한 것은요, 그만큼 영양 결핍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국가가 한국인 전체 영양 스태를 조사해가지고 부족한 거를 체크해서 올리는데요. 다음에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단백질, 식물영양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강좌를 해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고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된 정상세포에 발암물질을 넣어 암세포를 유발한 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한다.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전이의 위험성도 낮춘다.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거예요? 또 다른 영상인데요. 인체는 유전자를 보관하는 놀라운 방법을 진화시켰다. 염색체는 거대한 유전자 창고다. 안을 살펴보면 유전자는 실패 역할을 하는 둥그런 단백질에 실처럼 감겨있다. 평소엔 풀린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가 메틸기라는 분자가 붙으면 실패가 뭉쳐지면서 기능이 꺼져버린다. 자,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꺼버립니다. 즉,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틸기다. 자, 여기 노란 것이 이 메틸기는 영양 성분인 엽산에서 오는 분자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에 따라 메틸기의 양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유전자의 작동도 달라지는 것이다. 쌍둥이라고 해도 먹은 음식이 다르고 메틸기 양이 다르니 건강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아까 임신하셨던 분의 세포를 보면 세포 하나가 단백질 줄기로 뭉쳐져 있는 것이 염색체였어요. 이거를 더 길게 늘어서 봤더니 단백질 줄기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전인자가 감싸져 있는 거죠. 그걸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 그러니까 유전병이 있는 유전인자를 스위치를 꺼버리는 게 엽산이라고 나왔는데요. 엽산 거기는 이제 임산부들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엽산도 중요하지만 식물 영양소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가 있는 거를 사셔서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식물 영양소가 이렇게 NK 면역 세포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수가 많다 해서 우리가 면역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NK 세포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요. 이 활성화가 해주는 천연 물질, 즉 식물 영양소라는 거예요. 활성화를 해주는 물질이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커큐민, 사포닌, 알리신, 레스베라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식물 영양소 이름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요.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이어가지고요. 제가 더블엑스는 꾸준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같은 경우는 NK 세포를 활성도 하지만 세포 수를 늘리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이토케미칼, 즉 식물 영양소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라고 볼게요. 자, 식물이 극심한 자연 환경, 춥거나 덥거나 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고요.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화학적 물질을 식물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게 식물에서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인간이 먹었을 때도 질병에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자, 퇴비를 주고 농약을 주지 말고 또 비료를 하지 말고 손으로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농법이에요. 생태 농법. 근데 우리나라가요. 오래전에는 이런 농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로 들어올 때는 하우스 재배로 다 들어가요. 자, 딸기. 여러분 딸기 원래는 산딸기였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하우스로 들어가잖아요. 자, 포도나무. 포도도 원래 노지에서 나무니까 노지에 있어야 되는 건데요. 전부 다가 하우스에 있는 거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들, 과일들이 전부 다 하우스로 들어갔으면 채소는 어떨까요? 전부 다 하우스겠죠. 그래서 하우스에서 온도, 습도, 비바람을 다 막아주고 곤충으로부터 해충으로부터 또 농약으로 방어를 해주니까 또 퇴비 대신 비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달고 크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식물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식물 영양소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상에 식물 영양소가 없어요. 그래서 1980년도 이전의 질병 상태는요.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 밖에서 놀잖아요. 그래도 감기는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나가서 놀지도 않고 1도만 온도가 떨어지면 다들 감기 걸리고 무수한 암들이 생기고 무수한 면역질환이 생기고 희귀 질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치료 방법이 없는데요. 지금 파이토케미칼이 당뇨, 항당뇨 작용을 한다라고 한국영양학회 문헌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자, 항암 작용도 한다, 항고지혈 자격증, 항동맥 작용도 한다라고 이미 영양학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만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동맥경화,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식물 영양소라는 것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밥상에서 이런 걸 먹질 못해요. 우리 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서 먹고 나서 부족한 걸 이제 밥상에서 채우라고 이제 반대로 바뀌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려면 유전자 변형이 되어 있지 않는 식품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로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유전자가 쉽게 변형되면 암세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고 농축 식품이어야 돼요. 추출이 아니고 농축이어야 돼요. 하고 생태농법 아까 보셨죠? 비료가 아니라 퇴비고 농약을 아니라 어떻게 손으로 일일이 아니면 곤충으로 인해서 천적을 이용해서 농법을 잡는 거 이런 걸 해야지 생태농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식물 영양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 분자 구조예요. 비타민C가 이런 구조로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만들어서 많은 대량으로 생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타르에서 이 비타민 구조만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C가 되는 건데 이 타르가 뭐냐면 우리 아스팔트 깐다 하잖아요. 검정색으로. 그게 타르예요. 지금도 이렇게 타르로 된 종합 면역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면. 그럼 뒤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밀가루 만들었습니다. 찹쌀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분자 구조만 필요하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생태농법으로 만들어진 비타민C를 먹으라는 거죠. 자, 농법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체리가 한 통에 10,000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얼마인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체리를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감기예요. 하고 통풍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줌으로서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이게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마늘, 생태농법에서 만드는 마늘 비타민이에요. 마늘이 아까 뭐라 했죠? 아까 마늘 알리신, NK세포 수도 늘리지만 그 활용도 차이에도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마늘은 항생제 대용으로 쓰지만 항염, 항균 작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당군시나 보면 곰이 마늘하고 쑥갓을 먹고 사람이 됐다라는 말도 있듯이 갈릭이 마늘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고 첫 번째 또 영양소라고 하죠.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많은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70% 차지한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순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파이토 프로틴이라 돼 있어요.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은 동물성 단백질, 유청 단백질로 만든 것들은요, 그냥 프로틴만 존재하죠. 자, 그래서 아까 식물영양소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더블 X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린 거죠. 이 더블 X는요, 비타민, 미네랄도 같이 섭취를 해야 되지만 이 식물영양소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농법을 해서 만들어내서 제공한다는 것은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삼천병원에서 암 환자들은 임상실험한 결과치예요. 이 사진이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10년에 한 번씩 우리가 더블 X가 바뀌잖아. 한국의 영양 상태에 바뀌니까. 그래서 더블 X 비타민을 섭취한 암 환자와 섭취하지 않는 암 환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항암 치료 효과가 3배나 차이 난다라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사 공론에 이게 기재가 됐어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더블 X는요, 한국인만에 맞춰진 종합 영양 비타민인데요. 이게 항산화가 되더라 하는 논문을 갖고 있는 유일한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먹었는데 DNA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영양소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요. 우리 몸은 하나의 염색체가 무수하게 구성이 돼서 하나의 몸을 갖고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현미경을 쭉 봤더니 단백질 줄기가 뭉쳐서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길게 쫙 늘어봤더니 이 단백질 줄기에 계란 싸듯이 유전인자가 보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보시면 아까 우리가 조상 대대로 유전인자를 받잖아요. 그럼 좋은 것도 받고 안 좋은 것도 받는데 우리가 안 좋은 것들 때문에 유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병의 특징은 그 대대로 뭐 부모님들이 30대에 유전병이 발생했다 하면 그 자손들은 10대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전병 때문에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꺼버리면 어떻게 수치를 꺼버리면 어차피 받은 거 이거를 꺼버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유전병이 일으키는 환경인자는 무수하게 들어와요. 왜 샴푸부터 비누부터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제품들을 수거 바르고 먹잖아요. 근데 유전병 스위치를 꺼버리고 유전자를 보호하는 방패막을 한 영양소는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 단백질, 엽산, 아연 이런 것들을 잘 먹어주기만 해도 우리 유전인자를 보호하고 방패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후손 유전학, 유전인자를 보호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자, 빌 게이츠가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3가지의 기술, 이거를 말을 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뭔가? 우리가 인체 아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학이 유전자가 30조에 해당이 된다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38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가 마이크로바이옴 균주로 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주가 없어지면 어떤 질병이 생기더라, 어떤 균주가 없으니까 치매가 생기고 어떤 질환이 없으니까 암이 걸리고 어떤 균이 없으니까 당뇨가 걸리고 녹내장이 걸리고 자폐가 오더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논문으로. 저한테도 이렇게 논문을 계속 보니까 어떤 균주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 나만의 맞춤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할 수 있다면 굉장한 방법이겠죠. 자, 아메이 친환경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를 판매가 됩니다. 이 키트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내 변을 딱 뜬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자, 무료 우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4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레포트가 옵니다. 그러면 이 레포트를 보시고 내가 판단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편으로 4주 만에 옵니다. 근데 이게요, 아메이 독자 기술이에요. 전 세계에서 3군데가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한국이에요. 대박이죠. 근데 그것도 한국 아메이가 독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1세대만 갖고 있는데요. 아메이는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갖고 있는 아주 최신 기술인 거죠. 그래서 홍콩 아메이, 싱가포르 아메이, 일본 아메이까지 역수출돼서 변의 빅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균주들이 이제 모집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균주가 없으니까 어떤 질병에 걸려요. 그러면 어떤 것만 먹으면 이거 미래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곧 있으면 미국 아메이도 출시가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살펴볼까요? 나의 마이크롬 살펴보기.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요, 박테로이드 후라길리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80%가 존재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검사를 해서 나온다 한다면 남성분이면 아, 내가 왜 복통이 있고 설사를 계속하고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전립선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검사해 보시고 특히 여성분이라면 당뇨 유방암을 검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방암 증가 속도가 1위입니다. 또 암의 저항력이 있는 균주가 높은지 보시면 위에 균주가 있다 하더라도 암의 저항력이 높으니까 유방암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균주가 나왔는데 암의 저항력도 낮다면 병원에 가셔서 CA15-3 검사를 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다 페이지는 보여줄 수 없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춤, 내 몸에 맞는 것이 뭐뭐인지도 보여줘요. 하고 어떤 거는 먹지 않으면 좋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야. 좋겠죠.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데요. 사과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엔 너무 안 좋고 낮에도 안 좋아서 아침에 먹거든요. 봐봤더니 저 사과가 잘 안 맞는 체질이더라고요. 그거를 알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바이옴은 통신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암에 걸리면 마이크론 바이옴은 3년 전에 이미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3년 전에 미리 파악해서 미래에 나타날 질병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이것이 마이크론 바이옴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바꾸는 기술 3가지 마이크론 바이옴, 면역 항암제, 치매 치료제라고 했는데요. 마이크론 바이옴이 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이크론 바이옴을 그냥 파괴해버리는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2가지를 지목을 한다면 설탕, 액상가당입니다. 하고 내 몸에 고혈당,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에 들어가면 설탕은 아주 취약을 해요. 다 상태 이 마이크론 바이옴을 다 파괴를 해버리거든요. 자, 장이 나빠지면요, 뇌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뇌 질환이 오거나 수면이 못하거나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말하면 좀 산만하죠? 네, 그런 사람들은요, 꼭 마이크론 바이옴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이크론 바이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약입니다. 우리 감기만 걸려도요, 뭐 어떤 약을 줘요? 소염 진통제, 위소화제, 또 항생제를 주잖아요. 원래 이렇게 다 필요 없는 약이거든요. 집에 가서 한 이틀을요, 쉬면 돼요. 감기는 원래 그래요. 일본만 가도요, 감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서요, 비타민 C나 비타민 A를 좀 많이 먹고 꼭 자세요. 충분히 수면을 취하세요. 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약을 처방을 하죠. 그것 때문에요, 마이크론 바이옴이 굉장히 많이 꺼져 있어요. 할아버지는 장에 4,000개가 있다면 아이들 장에는 40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아픈 이유겠죠. 자, 인체 마이크론 바이옴 때문에 이런 진단병이 다 나왔어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우울증 생긴다, 천식이다, 위염이다, 비만이다, 당뇨다, 크론병이다, 대장암이다, 이런 게 다 밝혀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미리 얘기하시고요. 맞춤으로 마이크론 바이옴을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1번 먹으세요, 6번 먹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배에 제가 수술했잖아요. 암 수술을. 그래서 20cm 이상 배를 개복을 했어요. 3기 이상이면 개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마이크론 바이옴 검사를 했어요. 근데 수술하고도 이제 왼쪽 아래쪽에 콕콕콕콕 그 못으로 쑤시는 그런 증상이 있고, 배가 이렇게 임상 8개월 정도 될 정도 배가 부푸는 그런 통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론 바이옴 6번이 나왔는데 그거 먹고 나서요, 이 부풀어 오르는 거, 또 복통, 또 쑤시는 거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재체크했더니 잘 자리 잡아가지고 1번 먹으세요 라고 나왔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는 또 암에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 존재하잖아요. 다른 데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암의 독자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 바이옴 먹고 81.45%가 개선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실적입니다. 원래 임상 결과 60%만 나와도 대박 이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개선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자, 식물 영양소가 마이크론 바이옴으로 만들어진 생필품이 있다면 내가 먹어서 부화한 게 아니라 쓰고 발라서도 내 피부부터 자생력을 갖게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전부 다가 리비전 됐어요. 옛날엔 식물 영양소만 들어가 있는데요. 바디 샤워에도 그 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스스로가 자생한다. 치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에 균이 있어야지만 구강을 예방을 하는데요.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는데 그 균이 없어서 구내염도 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회원 가격 30% 할인해서 6,800원밖에 안 해요. 이 동질 가격에 엄청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거죠. 할인마트 가격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동질 제품에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고요. 샴푸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면 위를 개선해버리는 식품.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맞춤으로 막을 수 있고, 이런 농법으로 해서 씨앗부터 관리해가지고 온스톱으로 해서 내 잎수까지 관리해주는 식품이니까 제가 이걸 권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단톡에다가 가짜, 할인마트에서 가짜 고추장 한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라고 보냈어요. 다 아주 대란이 났거든요. 자, 가짜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모르고 그냥 사시는 거죠. 근데 할인마트에서도 진짜 제품 판매가 됩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서 여러분들 선택을 안 하세요. 가격 보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뒤에 보면 고춧가루가 아니에요. 다대기로 만들어지거나 밀가루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게 기본으로 만들어진 게 아미 친환경 마트 또 헬스케어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구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건강은 이미 지켜져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별 관리 솔루션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이렇게 자기들이 처음에 병원에서 모니터를 찍어갖고 온 거, 실질적으로 좋아진 것을 보내오거든요. 하고 이렇게 오래된 난소도 흡입 사라진다. 이게 다 식물 영양소하고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제가 관리해드리고요. 이렇게 솔루션을 받고 날마다 같이 카톡으로 묻고 찍고 운동하고 하는 것을 보내주십니다. 그랬더니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치가 나왔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존재를 하신다면 건강한 삶을 즐길 수도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나무 뿌리하고 사람은 장은 같다라고 하죠. 자, 나무가요 죽어가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화학비료를 뿌려요. 이거라도 먹고 자라라 라고 하죠. 화학비료는요 땅을 산성화시켜요. 영양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양소가 없으니까 나무는 병이 더 와서 병충해가 오죠. 그럼 병충해 오니까 농부는 농약을 뿌려요. 농약을 뿌렸는데 왜 자꾸 시들시들하니? 다시 화학비료로 가서 산성으로 이게 악순환되는 거죠.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화학영양제, 가공식품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약품이라는 것은 그냥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화학영양제예요. 하고 약국에서 그냥 산 것도 영양제죠. 그리고 정크푸드, 정제식품, 흰쌀밥, 밀가루, 가공 조미료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먹었더니 내 몸이 살아있는 건 알칼리인데 죽어있는 건 산성이 돼요. 그냥 산성으로 가는 거죠. 산성이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와요. 그러면 또 내 몸의 약 때문에 산성화되죠. 그러면 또 다른 질병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되는 구조예요. 나무 뿌리하고 사람 장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나무는요 그냥 땅에다가 퇴비를 주면 돼요. 사람은요 퇴비로 만들어진 자라서 열매가 된 또 채소가 된 것을 먹으면 파이토케미칼이 복합 영양소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약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무심코 하는 행동들을 20년 후에 나의 질병을 목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꿔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먹고 내 몸을 쓰고 바르고 하는 것들이 식물 영양소 마이크로바이옴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